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산업기사 전자회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시험 관련한 강의는 여기 보면 문제를 통해서 그 주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원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확실히 그 문제 유형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공간 전하 용량을 변화시켜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다이오드는, 자, 1번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다이오드냐, 역방향 전압 특성을 강화시켜서 역방향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이고, 역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5V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 10V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15V에서 흐르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특정 전압의 역방향 전압일 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은 뭐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이 0.7V 이상이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역방향은 특성에 맞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뭐 5V 정류 회로 뭐 등등 그 전원 회로의 기준 전압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터널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특성에 순방향 전압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부성저항 특성이 있어요. 부성저항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전압이 증가하면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다가 어느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다이오드를 우리는 터널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전류하고 틀리게 불순물의 농도 동항을 조절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주파 발진 회로에 이제 많이 사용되죠. 이 터널 전류, 터널 현상을 이용해서 부성저항 현상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는 아니고요. 터널 다이오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바렉트 다이오드. 이게 바로 베리에이블 콘덴서 바리캡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변 용량 다이오드입니다. 가변 용량. 가변 용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역방향 전압이 낮을 때는 이 공핍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콘덴서의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작은 바이어스 전압일 때,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용량이 크고, 큰 바이어스가 걸리면 여기에 이제 공핍층이 커지니까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극판의 간격에 반비례하죠, 용량은. 그래서 전압이, 역방향 전압이 VR, 역방향 리버스 전압이라는 거죠. 커지면 용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조회로에 많이 쓰이는데, 동조로는 그 이제 채널 선택할 때 휴대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전부 다 채널 선택할 때
이 바렉트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압을 높게 걸면 용량이 적어지니까 공진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회로로 이렇게 등가 회로로는 가변 콘덴서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역방향에 여기에 이렇게 콘덴서로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이 여러 가지로 뭐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건다이오드는 뭐냐? 이 건다이오드도 똑같이 이 터널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부성저항 특징이 있어요. 전압을 올려주면 어느 선에서 다시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파드의 발진 소자로 사용되는 게 건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마 뭐 발진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터널 다이오드나 건다이오드가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방향 전압의 특징을 이용해서 전원 회로에 쓰인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죠. 이제 바렉트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바로 역방향 전압에 의해서 콘덴서 용량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콘덴서 용량을 바꿔주니까 자동으로 뭐 동조회로라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만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트랜지스터의 고주파 특성으로 알파 차단 주파수 FA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트랜지스터의 그 고주파 특성은 뭐냐면 컬렉터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접합면에서 생기는 용량 콘덴서의 특징에 의해서 고주파 특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평소에는 흐르지 않는 쪽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고주파로 가게 되면 어떤 이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주파 알파 차단 주파수라 그러는데, 이 차단 주파수는 이제 만들 때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컬렉트의 인가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 전압하고는 무관합니다. 전압하는 무관하고 콜렉트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콘덴서 용량에 의해서 특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미터에 인가하는 전압에 비례하고 컬렉트 용량에 반비례한다. 인가는 전압하고는 이제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컬렉트 용량에 반비례한다. 반비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특징은 어떻게 됐냐? 여기는 베이스 폭의 자성에 반비례하고, 자, 베이스 폭, 콜렉트 베이스 이미터 중간에 베이스가 있죠? 베이스 폭이 낮으면 어떻게 되면 콘덴서 용량이 생성되겠죠. 그죠? 폭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반비례한다는 것은 뭡니까? 폭이 크면 주파수가 낮고, 폭이 좁으면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성에 반비례하니까 이제 폭이 크면 이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차단 주파수는 차단이 안 되고 높은 주파수까지 동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FA는 F알파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클수록. 그래서 확산 계수가 크든가 여기가 폭이 작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차단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차단 주파수가 높아져서 고주파 특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가회로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없던 이런 콘덴서 용량 베이스와 콜렉터와 접합면 그 다음에 콜렉터 이미터 사이에 접합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런 콘덴서 성분 때문에 용량 성분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주파수 높은 알파 차단 주파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폭의 자성에 반비례하고 컬렉터의 확산 개수에 비례한다. 뭐 요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시면 이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푸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폭과 컬렉터 확산 개수다. 뭐 용량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PNP 접합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증폭기에 있어서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컬렉터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PNP 전압이죠. PNP. 이거 PNP는 전류가 이렇게 이미트에서 베이스로 흐르면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미트에서 콜렉터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미트에서 콜렉터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PNP니까 이쪽이 콜렉터죠. 콜렉터 전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와 사이에는 역방향으로 흘리는 겁니다.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는 역방향으로 흘립니다. 그래서 콜렉터가 PNP죠. 그래서 P와 N에 순방향으로 흘러서 콜렉터에서 베이스로 흐르는 건 아니죠. 이미트에서 베이스로 흐르고 다시 그 전류가 다시 콜렉터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형의 C에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돼야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부전이가 됩니다. 부전이. 여기 NPN은 어떻게 돼요? NPN도 마찬가지로 PN인데 PN 접합을 봤을 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는 이제 이때는 플러스 이미터가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겠죠. 콜렉터가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이미터가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PNP니까 PNP형 그래서 콜렉터에 마이너스 전 부전이가 걸려야 에미트에서 전류가 이렇게 콜렉터로 흐르겠죠.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는 무조건 역방향입니다. NP 무조건 역방향. 그래서 PN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NP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향으로 걸리고 전체적으로 전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전이가 걸리죠. 베이스보다는 낮은 전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자, 4번 이미터 접지형 정폭기에서 베이스 접시 때의 전류 정폭률 알파가 0.9, ICO가 0.1mA이고 IB는 0.5mA일 때 컬렉터 전류 IC는 몇 mA인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류 정폭률이 나오죠. 알파가 나왔죠. 알파인데 이제 콜렉터는 알파는
여기 보면 알파는 I2분의 IC거든요. I2분의 IC. I2분의 IC인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베이스 전류가 있고 콜렉트 전류니까 뭐가 돼야죠? 베타가 돼야 되죠. 베타. 자, 베타가 지금 구해져야 되니까 이제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베타는 1-알파분의 알파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베타는 이미터 전류죠. 이미터 전류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알파는 I2분의 IC죠. I2분의 I를 1로 두면 IC가 0.9라는 얘기거든. 0.9. 1을 두면 0.9라는 거죠. 0.9. 그래서 이게 IC가 0.9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는 IB분의 IC인데 IC가 0.9고 IB는 얼마냐면 I가 1이니까 I에서 IC를 뺀 나머지가 IB겠죠. 그러니까 1에서 IC를 뺀 게 0.1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가 되면. 자, 9가 되면 이제 콜렉트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콜렉트 전류는 IB 곱하기 베타겠죠. 자, 베타. 이게 이제 콜렉트 전류입니다. 5 곱하기 여기 9가 됐으니까 4.5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ICO가 흐른다. ICO가 흐르는데 이 ICO가 이거는 그냥 온도에서 생기는 전류거든요. ICO가 흐르기 때문에 이 ICO는 여기에 이제 어떤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게 1 플러스 그 다음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거의 베타만큼 또 흐르게 되는 거죠. 예? 동작되는 게. 그래서 요 ICO는 1 플러스 9 곱하기 0.1 해서 1mA 흐르고 합쳐서 5.5mA가 흐른다. 그 5.5mA가 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만 알면 베타 곱하기 IB 해서 IC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ICO가 있을 때는 이 ICO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알파와 베타 관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I는 IB 플러스 IC니까 여기다가 IC를 전부 다 같이 나눠주게 되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알파 DC분의 1 여기 역수니까 요거 역수는 베타 DC분의 1 베타분의 1이죠. 요거는 1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풀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게 베타를 구하려면 여기에 알파가 IC를 나타내고 I가 1일 때의 IC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뭐 IB분의 IC 여기는 IC 여기는 IB IB는 뭐예요? I 빼기 IC죠. I 빼기 IC 이렇게 해갖고 구하면 바로 구해집니다.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 알파는 알파는 어떻게 돼요? I 분의 IC죠. 그죠? IC. 그럼 베이스 전류가 여기 베타 있죠. 베타. 알파는 I2분의 IC. 자, 여기다 IB분의 IB 베타 하면 이게 IC가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IV분의 IC 하면 이게 또 나오네요. 어떻게 되나요? 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네요. 베타 1 플러스 베타죠.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베타 그래야 되죠. 1 플러스 베타 IB 1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IB 플러스 IB를 기준으로 했을 때 IB 플러스 IC 하면 이게 IE가 되죠. IE분의 IC 뭐 그 꼴이 되겠죠. 그럼 알파가 되는 거. 자, 5번. 자, 5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